대구광역시 교육청 파견교사 황현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가 되어 많이 염려되시죠? 하지만 위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회는 용기 있는 자에게 옵니다. 용기를 내시고 학종을 스스로 준비할 기회를 잡아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우리 센터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펜과 메모지는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 함께 시작해 봅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평가하여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뽑고자 합니다.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으로 서류를 평가하고 그 외에 면접, 교과 성적,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 다양한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의 핵심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가 학교생활을 통한 지원자의 성장을 보여주는 사실과 결과 위주의 기록이라면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많은 내용 중에서 지원자 입장에서 새롭게 구성하여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중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읽어나가는데 중요한 해설서임과 동시에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이나 공부를 하고 싶어 하며 왜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글이라 생각하시면 작성하기에 덜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다만 각 대학교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대학교에 선발될 수 있도록 쓰여지는 것이 무엇보다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시간을 내어 차근차근 작성해보는 이때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투자하여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기소개서의 문항별로 어떤 소재를 그 문항에 활용하실 건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양식은 대교협에서 배포한 공통문항과 자율문항으로 구성됩니다. 공통문항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고교 재학 기간 중 의미를 두고 노력한 교내 활동,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등을 실천한 사례와 느낌, 이 세 가지와 대학별 자율문항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문항은 대학별로 다르니 대학별 최종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학별 자율문항 예시는 이와 같습니다. 대학마다 조금씩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맞추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학교는 지원 동기를, 어떤 학교는 학업 계획을 묻습니다. 간혹 대구교대나 경북대처럼 4번 문항이 없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학의 자율문항을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위해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보시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는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3개에 자율문항 1개에서 이 4가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평가 내용 중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업 의지를 알 수 있는
자기소개서 1번, 2번 문항을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본인의 학생부 항목에서 이 소재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1번, 2번은 전공 적합성을 알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나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발전 가능성, 예를 들면 자기주도적인 경험이나 리더십 활동,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등을 보이는 경험은 모든 문항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 가능성은 자기소개서의 모든 항목에 나타나기도 하니 본인의 현재 상황이나 수준을 조금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인성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행동이나 생각을 나타냄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의 여러 항목 중에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소재를 찾으시면 좋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 길잡이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먼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처음으로 할 일은 문항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구체적 사례를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를 꼼꼼히 읽고 분석해 봅시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혹여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생활부터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바탕으로 큰 밑그림, 마인드맵을 그려봅시다. 사고를 확장하여 고등학교 생활을 정리하다 보면 글로 엮어내기가 쉽습니다. 멋진 문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용기를 내어 몇 글자씩 작성하다 보면 나만의 문장이 나올 겁니다. 1번 문항부터 분석해 볼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항은 자신의 학습 경험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학업과 학습 경험을 논리적으로 연결짓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성적 상승만 강조하거나 방과 후 학습이나 자율학습 경험만 기술하시면 안 됩니다. 학업에 대한 열정, 지적 호기심 해소 방법, 학업 능력 신장을 위한 노력과 경험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1번 문항은 전공 관련 수행평가, 수업 중에 발표나 토론의 경험, 교과 관련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교내 활동과 관련된 여러 소재를 찾아서 본인이 어떤 변화, 어떤 성장을 했는지, 대학 진학 시 학업 수행 능력이나 자기주도성, 전공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2번 문항을 봅시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항의 경우 동아리 활동과 같은 교내 활동들을 단순 나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한 본인의 깨달음, 자신의 성장에 미친 진로 활동들,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활동했고 어떤 결과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작성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2번 문항은 교과 세트, 수상 내역, 독서 활동, 자동 봉진 활동에서 찾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 학과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의 높은 활동, 본인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있는 활동, 학교장이 허락한 교회 활동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 의미 있는 활동, 가세트, 수상 내역과 연계하여 전공 관련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활동, 독서 활동, 자율연구 활동 등과 연계하여 사고의 심화와 지식을 확장한 경험을 소재로 찾으면 좋습니다. 3번 문항,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이 문항도 단순하게 사건 나열식은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만 나열하거나 자신의 장점을 쓰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느낀 점을 적되 다양한 사건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이나 행동적 특징을 드러내면 좋습니다. 3번 문항의 소재들은 갈등을 제시하기보다는 갈등을 해결한 과정, 리더십과 내적 성장을 보려고 합니다. 배려와 나눔은 봉사활동 경험에서, 협력과 갈등은 리더십 경험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남과 나눈 경험,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한 경험, 갈등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한 경험 등 이런 소재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율문항인 네 번째 문항들은 대학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학교의 인재사항을 확인하여 학과별 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과 학업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문항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공을 선택한 동기나 혹은 진학 후 학업 계획, 졸업 후에 인생 로드맵 등을 생각해보고 작성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공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해당 전공에 대한 현황, 사회적 과제, 발전 방향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지원자의 구체적인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고자 합니다. 전공의 학업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한 계획서를 써보거나 학업 과정을 거치고 나면 졸업 후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작성을 해보고 대학 혹은 전공학과의 인재상을 이해한 후에 서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년간의 학교생활 분석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의 깊이와 차별성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분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의 깊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학년 동아리 활동의 특기사항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시다. 대본 작성. 이 문구에서 왜 이런 주제를 선정했는지, 이 대본을 작성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대본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소서에 쓰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 책을 선택한 계기는 무엇인지, 그 책 내용이 그 대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자소서에 쓸 수 있을 겁니다. 할머니를 직접 만나 인터뷰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본인의 역할, 인터뷰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게 의미 있었던 학교생활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분석한 학교생활에 대한 본인의 활동이나 생각을 확장하고 되짚어보는 일을 해야겠죠. 그림에서 보듯이 각 탐구 토론이란 주제를 찾으셨다면 왜 참여하게 되었는가? 토론 대회 날은 어땠는지, 결과는 어떠했는지, 팀 구성은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팀 내에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토론 주제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자료는 어디서 찾았는지, 이런 물음을 통하여 본인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마인드맵에서 자기소개서 문항별 소재 중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글로 깨어내는 단계입니다. 그려진 마인드맵을 통째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일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자기소개서도 필요한 만큼의 과정을 선택하여 작성하면 한결 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쓰는 것은 아니니 진솔하게 지원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쓰고 각 항목별 글자 수 제한에 맞추어 분량을 확인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오탈자 수정도 최종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 글로 엮는 과정에서 1번 문항을 이렇게 쓰셨다면 아래처럼 고치는 것은 어떨까요? (2번) 문항을 이렇게 쓰셨다면 이렇게 고치는 건 어떨까요? (3번) 문항을 이렇게 쓰셨다면 아래처럼 고치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4번 문항을 이렇게 쓰셨다면 아래처럼 고치는 건 어떨까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네요.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합니다.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서류검증위원회를 거쳐 평가 반영 및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후 검증을 통해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인어학 성적에 수치화된 결과를 기입한 경우입니다. 공인어학 성적 중 열거된 것 외에는 0점 처리하진 않으나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은 0점 처리 대상은 아니지만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외부 수상 실적은 이와 같습니다. 이외에 대외 명칭에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에 각종 대회가 기재되었을 경우 0점 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교외 수상 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수상 실적을 의미합니다.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 등재나 도서 출판, 발명 특허 관련 내용, 해외 활동 실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 연수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외 활동의 경우에도 작성하면 안 됩니다. 또한 지원자의 성명, 출신 고교, 부모, 친인척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 예를 들면 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은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 부모, 직장명 등의 실명을 기재하는 경우 모집 단위와 관련된 지원자의 강점을 드러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간접 표현하는 경우, 모집 단위와 관련되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직위 또는 직업을 기재하는 경우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의 직위 또는 직업을 모집 단위와 관련하여 유추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경우, 모집 단위와 관련 없이 부모의 직위 또는 직업을 단순 기재한 경우 자기소개서에 기록하시면 안 됩니다. 모집 단위와 관련 없는 넓은 의미의 직종의 표현, 특정 직업을 유추할 수 있으나 모집 단위와는 관련 없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는 표절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며 검증 기준은 대교협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B 수준 이상의 대상자는 소명서를 제출하게 되며 각 대학 서류검증위원회를 통해 표절 내용과 성과 또는 실적 관련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서류평가 등의 0점 처리 또는 불합격, 감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대필, 허위 작성이 발견된 경우에도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합격 처리 또는 입학 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소서는 본인이 스스로 진실되게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강연 관련 구체적인 자료는 대구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 나는 학종으로 대학 간다. 이곳에서 자기소개서의 각종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로 의견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